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주차 성김의 리더십, 우리 교과서는 제6장 성김의 리더의 특성, empowerment에 관한 내용을 오늘 생각하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김의 리더의 특성에 성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empowerment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리더만이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 훌륭한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내용의 말은 이게 이제 존 맥스웰이 쓴 그 리더십 21가지 법칙에 나오는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그의 책에서 empowerment에 관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그 헨리 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자동차 산업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온 사람으로 미국의 기업가로서 이제 전설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03년 그 포드 자동차가 이제 생산이 되어지고 이 포드 자동차는 그 미래의 그 평범한 미국인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그런 여부에 그 자동차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념을 가진 그 포드는 그 포드 자동차 회사를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공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념 가운데는 이런 내용의 그의 신념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다수의 일반 대중을 위해서 차를 만들겠다. 내가 만드는 차는 한 가족이 모두 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타고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아담한 크기가 될 것이다. 자동차는 최고의 자재로서 최고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고안된 가장 단순한 디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대단히 낮게 책정해서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비싸서 못 사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광대한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아주 주목되는 것은 이제 색깔 다르게 제가 올렸습니다만 다수의 일반 대중을 위해서 그리고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고안된 가장 단순한 디자인 또 가격은 대단히 낮게 책정한다. 또 유독히 하나님이 만든 이 광대한 땅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겠다. 아주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향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이고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는 그 T 모델을 만들면서 이러한 그 포드 자동차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T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20세기 미국인들의 삶을 그 혁신적인 삶으로 변화시켰어요. 뭐 말 타고 다니고 마차 끌고 그리고 뭐 온 동네가 좀 약간 그 위험스럽잖아요. 그리고 먼지 투성이고 뭐 이러면서 안락하지 못하고 또 혼자 말을 타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탈 수 있고 마차의 어떤 새로운 신창조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 차를 만들었는데
1914년까지 이 T 모델이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그 양이 거의 절반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는 미국의 대표적인 성공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들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독히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그 한 가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은 포드는 empowerment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드사는 망했다. 포드는 empowering 리더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그의 밑에 있는 수하들, 그 리더들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감시하고 그런 감독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자기 부하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주 그 비밀 첩보를 보내가지고 듣고 또 CCTV를 통해서 감시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포드의 시대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그 회사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비전과 창의적인 어떤 회사의 설립은 이루어내었으나 이러한 그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보스는 되어졌을 줄 보스는 가능했지만 참담 리더로서는 자격이 아주 모자랐다. 종업원들을 조사하고 그 사생활 감독하고 이런 부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점점 괴팍해져 갔습니다. 포드는 empowerment를 절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사는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요인이 결국은 그 empowerment 법칙을 지키지 않았다. 왜? 그는 empowerment가 부족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empowerment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의 의미를 잘 몰랐는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포드의 그 어떤 empowerment가 부족했던 내용들을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mpowerment라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empowerment는 이 M-P-O-W-E-R-M-E-N M과 powerment 이렇게 이제 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파워라는 것은 통제, 권한, 지배를 뜻합니다. 접두사 이 M은 연결하다 또는 주선하다 또는 감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empowerment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질 때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라 이런 이제 조합된 단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mpowerment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주고 권한을 이양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파워가 즉 말하자면 그 권한, 통제, 지배 이것이 종업원에게 이전되어져서 그들이 각자의 직무에 대해 주인의식과 통제감을 경험할 때 empowerment는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mpowerment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직무가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수행 방식에서 결정권을 갖는다면 종업원들은 더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책임을 느끼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주도성을 발휘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일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성원 혹은 그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 종업원들이 이건 해서 그냥 시간 때우고 그 사장의 일이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고 내가 분량만큼만 일을 하면 막 그냥 내 소득을 얻고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많은 이것은 자기 주도성이 전혀 없고요. 더 많은 일을 긍정적으로 해낼 수 없고요. 보람도 느낄 수가 없어요. 불평만 자꾸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empowerment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데요. 그 empowerment라고 하는 것은 조직 현장의 구성원들의 업무 재량을 위임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체제 속에서 사람이나 조직의 의욕과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부여, 권한 이양 뭐 이런 그 내용을 우리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오브리 매퍼스와 윌 맨신이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책은 리더를 세운다는 것이라는 그 책의 그 내용 가운데 권한 위임, empowerment란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존 리더가 특정한 영역 내에서 새로운 리더에게 의도적으로 권위를 넘겨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렌이라는 사람은 그 empowerment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신뢰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방법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empowerment를 통해서 직무와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empowerment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empowerment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 empowerment는 파워를 주는 것도 또 잃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키워주고 풀어주는 것이에요. 즉 파워를 이전보다 증대하고 창조시키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과 의욕을 푸는 것. 많은 그 지도자들이 아직도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을 그저 따라오기, 추종하기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존 리더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리더십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empowerment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이제는 나보다 더 큰 리더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원 개개인의 가진 장점을 개발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더욱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핵심 자질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영역 내에서 새로운 리더에게 의도적으로 권위를 넘겨주는 행위.
이런 내용이 이제 empowerment의 의미라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empowerment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한 3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empowerment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empowerment의 법칙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만을 신뢰하고 자기가 하는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저 추종하고 따라오기만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은 어디가 문제 있는가 하면 자기를 자신마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와 같은 그러한 큰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사가 그 비전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람만이 empowerment의 법칙을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원들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임하지 못해요. empowerment를 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옳은 지침이고 아주 진리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기 또 empowerment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신을 신뢰하는 리더만이 조직의 구성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존 맥스웰 책에도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릴 때에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꼭 그 일을 한 공로자다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신경을 쓰면 empowerment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릴 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empowerment의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구성 내용이죠. empowerment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servant 리더가 될 수 없어요. servant 리더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servant 리더만이 empowerment를 그 법칙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empowerment는 servant 리더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ervant 리더, 섬김의 리더는 이 empowerment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요소다. 그래서 이제 servant 리더에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servant 리더에게 empowerment 요소가 없다면 그는 단지 기본적으로 옛것,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방법을 추종하고 자기의 권력을 따라오기만을 그런 강요하는 그 보스형 리더일 수밖에 없어요. 이 보스형 리더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키워나가기 위해 조직을 장악한 한 손 안에 아주 쥐고 흔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empowerment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시행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같이 공존하면서 성장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파트너로 이길 때 그 성장의 대상으로 보고 구성원들이 성장하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스형 리더, 그 다음에 이제 서번트 리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지는데, 보스형 리더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키워나가고 아주 조직을 장악하는 사람. 서번트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파트너로 이기고 성장의 대상으로 보고 구성원들이 성장하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아니, 두 사람의 어떤 인상에서부터 어떤 리더의 다른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empowerment의 성공 요건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딱 좋겠습니까? empowerment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 수준을 재정립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생각하는 그 사항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 과업을 이전보다 의미 있게 느끼고 자율적으로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empowerment입니다. 이게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는 소규모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혹은 직장 공동체, 여러분이 이제 뭐 자영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CEO가 되어지거나 또 어떤 중간 계층에서 또 이렇게 리더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empowerment를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특징은 empowerment는 나눌 때의 영향력이 커진다. 우리가 보통 성장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가질 때에 성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관성적으로 가지기가 쉬운데, empowerment는 아주 역설적이에요. 나눌 때 영향력이 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mpowerment를 그대로 해석하면 파워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앱스터 사전에서는 empower를 권한을 부여하다, give authority to 뭐 이렇게 give ability to 이렇게 이제 능력을 부여하다, 권한을 부여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따라서 empowerment는 실무자들의 그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관리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실무자에게 이양하여 그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능력 및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경쟁 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변화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구성원의 능력이 기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으면 따라서 이제 empowerment에 우리가 이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이런 우리 그 조직 공동체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은 더 성장이 되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나눌 때 영향이 커진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예, 존 맥스웰은 리더십 21가지 법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에만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모델 가운데 그 엠파워먼트를 잘한 링컨을 우리가 보면 그 남북 전쟁 때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 미드 장군에게 지휘권을 다 이양을 했습니다. 아주 그 엠파워먼트의 아주 대표적인 그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그 엠파워먼트라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멘토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면서 자신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경우에 엠파워먼트를 너무 잘했는데 이 엠파워먼트를 잘한 대통령으로서 롤 모델로서 이 남북전쟁 때 미드 장군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존 맥스웰은 예를 들고 있어요. 1863년 미드 장군, 조지 G. 미드예요. 이 장군에게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미드가 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링컨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장군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장군이 정부가 장군에게 보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사령부는 장군에게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하여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유스럽게 작전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장군의 작전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군대는 장군의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위임한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링컨 연구 전문가인 도널드 필립스라는 분은 그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링컨은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은 자기가 졌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링컨이 가졌던 그 엠파워먼트의 법칙이었어요. 말하자면 잘하도 뭐가 일을 잘 되어서 이 뭐 승리를 이끌면 내 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 링컨의 경우에는 그 미드 장군이 잘해서 작전 수행을 잘해서 성공하고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 잘못한 일이 있어서 실패하고 패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내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사고로서 엠파워먼트의 법칙을 수행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링컨이 가지고 있던 이 엠파워먼트는 자신에게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과 권위를 나눠줬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엠파워먼트의 법칙이 바로 그가 승리한 비결이었다. 그 미드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예요? 링컨의 승리예요.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이걸 평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은 직업이 없거나 팔로워들이 없는 경우가 결코 없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리더들은 권위를 버림으로써 권위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덧붙이면 뭐 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적용을 좀 해보게 되어지면 엠파워먼트 실행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4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구성원의 보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들의 직무 몰입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효과는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고객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됨으로써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효과는 고객 접점에서의 시장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넷째 효과는 지시, 점검, 감독, 감시, 연락, 조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스트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진다면 이제 엠파워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의미, 정의 혹은 그 두 번째로 보았던 엠파워먼트의 특징 3가지. 엠파워먼트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고 엠파워먼트는 서번트 리더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다. 셋째, 엠파워먼트는 나눌 때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엠파워먼트에 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엠파워먼트의 사례를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엠파워먼트 섬김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